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는 밤에 조금밖에 못 자도 괜찮습니다. 낮에 잠깐 눈 붙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셔야 할 중요한 진실은 바로 수면 부족이 조용히 심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학 연구진이 10년 동안 6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 위험이 무려 40%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눈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 자체가 밤마다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면서 점점 지쳐간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을 설친 다음 날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며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된 적.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혈액 속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여 심장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빨리 달아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면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심장 질환을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불면증 자체보다는 불면을 유발하는 다른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늦은 야식 과음 혹은 우울감, 이 심장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결국 심장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에서는 심장 박동 조절, 센터라 불리는 뇌간의 기능이 평소보다 약하게 작동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잠을 설치면 단순히 뇌가 피곤한 게 아니라 심장을 관리하는 뇌의 지휘실마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을 줄이면 곧바로 심장 리듬에도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슴 두근거림 이유 없는 피곤한 밤마다 뒤척이는 경험이 더 잦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는 바로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SOS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는 5가지 좋은 수면 습관과 심장을 지키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면의 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숙면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의 다른 분들이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심장의 힘이 1/4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과 수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심장이 하루 종일 달린 뒤 스스로를 수리하는 정비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정비 시간이 더욱 절실합니다. 잠이 얕거나 끊기면 심장은 쉴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대가를 우리는 낮 동안의 피로와 가슴 두근거림으로 치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노인은 5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심장이 쉬어갈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깊은 잠, 즉 슬로우 웨이브 수면 동안 뇌파를 측정했는데 이때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되고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깊은 잠은 심장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인 셈이지요. 하지만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숙면 자체보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6시간만 자도 활력이 넘치고 심장도 건강하다고 느끼시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통계를 보면 꾸준히 7시간 전후에 깊은 잠을 확보한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습니다. 즉, 개인차는 있지만 숙면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서 매일 밤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잔 노인들의 혈관 탄성이 10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비밀 열쇠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8시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또 어떤 날은 6시간만 자도 상쾌한 날. 이 차이는 바로 수면의 깊이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얕은 잠은 심장을 쉬게 하지 못하고 깊은 잠만이 심장 속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잤느냐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잠은 과연 깊을까? 아니면 얕고 불안정할까? 만약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다면 심장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습관과 방법만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달라지고 심장은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깊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숙면은 심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치료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수면을 점검하시고 깊은 잠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잠이 보약이다. 단순한 속담 같지만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혈관 안에서는 놀라운 청소 작업이 벌어집니다. 마치 도시의 청소차가 새벽에 조용히 거리를 돌며 쓰레기를 치우던 우리의 혈관도 밤마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깊은 수명에 들어갈 때 혈액 속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활성산소가 빠르게 제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과 신장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피 속의 독소와 염증 물질을 걸러내고 혈관벽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남은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잠을 줄이는 순간 혈관은 더러운 먼지가 쌓인 수도관처럼 막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혈관 청소는 수면 중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낮에도 간과 신장은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깊은 잠 동안 그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 청소의 황금 시간대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한 실험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면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더니 단 3일 만에 혈액 속 염증 수치인 CRE가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단 며칠의 불면이 곧바로 혈관 건강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대상자가 8시간 숙면을 취했을 때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은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대부분 전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더 심해집니다. 심장과 혈관이 밤새 청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혈관 청소차가 출동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심장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쌓이고 쌓인 노폐물은 심장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꾸준히 숙면을 지키면 혈관은 다시 맑아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의 혈관은 10년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스스로를 청소하고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을 아낀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숙면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살리는 필수 투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혈관 청소차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반드시 깊은 잠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몸속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단순히 잠이 오는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멜라토닌은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뇌 속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우리의 몸에 이제 쉬어라, 잠들 준비를 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돕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심장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장마비와 협심증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멜라토닌이 단순히 호르몬이 아니라 심장 리듬 조절자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쉽게 말해 멜라토닌은 심장을 과속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운전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섣불리 복용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는 멜라토닌 수치와 심장 질환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뇌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화관, 특히 장에서도 소량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과 숙면, 그리고 심장 보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면 장과 뇌가 함께 멜라토닌을 만들어 심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밤 10시쯤만 되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도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강한 불빛 아래에 오래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결국 심장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내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불 꺼진 방 대신 TV 불빛 아래에서 늦게까지 깨어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멜라토닌의 힘을 반토막 내고 심장을 지킬 기회를 빼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방법은 단순합니다. 밤에는 불빛을 줄이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는 회복됩니다. 또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멜라토닌 리듬을 고르게 하고 숙면과 심장 보호를 동시에 돕습니다. 결국 멜라토닌은 우리의 심장을 살리는 숨은 동반자입니다. 오늘 밤 멜라토닌이 제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심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낮잠은 괜히 밤잠만 방해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일부는 낮잠을 게으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짧은 낮잠이 심장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연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의과대학에서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30%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장 자체가 회복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낮잠을 자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심장은 그 순간에 마치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에 들어선 것처럼 긴장을 풀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밤잠이 자주 끊기는 분들에게는 낮잠이 심장 회복의 보조 장치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낮잠을 자주 즐기는 노인들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그 짧은 수면 동안에도 깊은 수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짧지만 강력한 휴식이 심장을 보호하고 뇌와 혈관에도 젊음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주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랜 낮잠은 오히려 당뇨와 비만 위험을 높인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습관은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짧고 규칙적인 낮잠입니다. 30분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며 오후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을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지만 억지로 참다 보니 오후 내내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 반대로 20분 정도 눈을 붙였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가슴도 편안해진 날. 이것이 바로 낮잠이 심장을 살리는 증거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잠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 20분의 낮잠이 수십 년의 심장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낮잠은 정신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즐기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고 기억력 점수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낮잠은 심장뿐 아니라 뇌까지 살리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물론 너무 길게 자는 것이 아니라 짧고 규칙적으로 마치 하루에 주는 보너스 같은 선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낮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장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난 아침 혈압계를 재보면 평소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곧바로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고착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실한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성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정상 수면자보다 무려 60% 이상 높습니다. 이 수치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극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짧은 잠이 곧 고혈압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과흥분된 상태로 남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잃은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결국 혈압은 높아지고 심장은 쉴 틈 없이 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밤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심장이 과속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짧은 수면이 직접적으로 고혈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가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을 먹게 되고 염분 섭취가 늘어나며 이것이 혈압을 악화시킨다는 설명이지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수면 부족 자체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견해는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이틀 동안 단 4시간만 재웠습니다. 그 결과 단 48시간 만에 혈압 수치가 평균 10 mmHg 상승했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 이틀의 불면만으로도 혈관이 급속히 노화된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높게 나오는 일이 잦아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매일매일 혈관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것이 쌓이면 큰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또 잠을 설친다면 내일 아침의 혈압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그리고 그 높은 혈압이 매일 반복된다면 내 심장은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숙면 습관만 회복해도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실제로 수면을 하루 7시간 이상 확보한 노인들의 고혈압 약 복용량이 줄어든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즉, 수면은 혈압약보다 더 강력한 천연 치료제인 셈입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치명적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늦은 TV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심장과 혈관을 위해 푹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일의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잔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단순히 불편한 습관쯤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코골이와 그 뒤에 숨겨진 수면 무호흡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을 직접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배,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수면 무호흡은 호흡이 끊기는 순간마다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고 심장을 산소 부족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치 심장을 반복적으로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무호흡이 반복될 때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혈압은 치솟고 맥박은 불규칙해집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수백 번 반복되면 심장은 점점 지쳐나가고 결국 부정맥 심부전,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코골이만으로는 위험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산소 포화도 저하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코골이 자체도 인두 부위의 진동과 압력을 통해 혈관 염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지요. 결론은 다소 달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면 심장은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노인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혈중 염증 지표가 정상인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무호흡은 단순한 호흡 문제를 넘어서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곧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가끔은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밤새 수면 무호흡으로 심장이 혹사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심장은 과연 몇 번이나 산소 부족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미 무호흡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옆으로 누워 자며 필요하다면 전문의에게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양압기 치료를 받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코골이와 무호흡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곧 심장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가슴이 쿵쿵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또 어떤 날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박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불안해 잠을 더 설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불면의 결과가 아니라 부정맥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먼저 확실한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AA는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맥 발생 위험이 정상 수면자보다 약 30-40%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활발히 작동하여 심장 전기 신호가 불규칙해지고 맥박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 본 대학 연구진은 불면증 환자들의 심장 전기 활동을 24시간 관찰했는데 정상 수면을 취한 날보다 불면의 밤 다음 날에 맥박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하룻밤의 불면이 바로 다음 날의 심장 리듬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불면증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불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심장 리듬을 깨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불면 자체가 직접적으로 교감신경과 전기전도를 교란시킨다고 강조하지요. 관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잠을 설치면 심장 리듬은 반드시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불면증 환자의 20%가 심방세동 AFib이라는 부정맥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절반은 본인이 부정맥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렵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맥박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단순히 불면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불면증이 심장을 흔들어 부정맥으로 발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을 설친다면 내일 아침 내 심장은 어떤 리듬으로 뛰고 있을까요?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힘차고 안정적으로 뛰어야 할 심장이 불면으로 인해 불규칙한 드럼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불면증을 조기에 관리하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부정맥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회복한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밤을 괴롭히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 리듬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적입니다. 오늘부터는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면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심장을 살리고 내일의 맥박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중에 자꾸 눈이 떠져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이유 없이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경험 있으신가요? 의학에서는 이를 야간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 습관은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한 연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쿠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는데 밤중에 2번 이상 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7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수면이 끊긴 것이 아니라 매번 깰 때마다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다 깨어날 때마다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고 혈압이 튀어오르며 심장은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심장이 얼마나 지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야간 각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 수면 무호흡 우울증, 이 더 큰 위험 요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원인과 상관없이 잦은 각성이 심장을 반복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다라고 말하지요. 두 관점은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밤마다 깨는 습관은 심장과 뇌혈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밤에 3번 이상 깨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낮 동안 심박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어 심장이 외부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점점 더 약해지고 무뎌진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며 때로는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밤중에 반복된 각성이 심장과 뇌혈관을 괴롭힌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2-3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그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1년 뒤 내 심장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귀 기울이신다면 이제는 야간 각성을 가볍게 넘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취침 전 수분 섭취를 줄이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 진료를 받아 야간 각성의 원인을 관리하면 심장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야간 각성을 줄인 노인들의 심장 건강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밤마다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향한 치명적인 압박이자 뇌혈관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밤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심장을 살리고 수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심장과 수면을 위협하는 수많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면 부족, 무호흡 불면, 야간 각성. 모두가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적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지키고 숙면을 되찾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 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품고 사는 생각과 감정이 수면과 심장을 지배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8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은 평균 7mAh 낮아졌습니다. 즉,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잠이 깊어지고 심장도 함께 쉬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명상뿐 아니라 기도, 호흡, 훈련, 감사 일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도 심장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에 따르면 매일 5분간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한 노인들은 3개월 후 맥박 변동성이 개선되고 부정맥 발생률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연구에 대해 정신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심장을 지킨다기보다 스트레스를 완화해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수면과 심장에 이롭다는 점이지요.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 매일 저녁 짧게라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노인 그룹은 5년 후 심장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자체가 심장 보호 효과를 준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날은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숙면을 못 취한 적,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날은 6시간만 자도 개운하게 깨어난 경험.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전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르고 결국 심장을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심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히 놓아줄 때 심장은 고요한 박동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깊은 잠을 부르고 그 잠이 다시 심장을 살립니다. 결국 숙면의 가장 큰 비밀은 약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편히 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이 잠을 부르고 그 잠이 심장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 부족이 심장을 어떻게 해치는지, 수면 무호흡과 불면, 그리고 밤마다 깨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잠을 설치는데 내 심장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분명한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심장센터 연구에서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였던 노인 환자들이 수면 위생 교육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7시간 전후로 숙면을 회복했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심박수 안정성과 혈압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낮잠, 규칙적인 취침 시간, 스마트폰 조기 차단, 이 3가지만 실천하게 했습니다. 단 6주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놀랍게도 혈액 속 염증 수치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화된 심장은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늦게라도 수면 패턴을 바꾸면 심장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있다고 주장하지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마음이 갑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실제로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이미 고혈압과 부정맥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습관 교정을 위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늦은 카페인을 끊고 저녁 산책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부정맥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심장이 다시 조용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숙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금부터는 늦었을까? 답은 단호히 아니옵니다. 심장은 오늘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단 30분이라도 더 깊은 잠을 잔다면 내일 아침 내 심장은 얼마나 더 편안해질까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반복이 여러분의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수면 습관을 심어주는 순간 심장은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은 늦은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고 삶 전체를 되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심장을 지키는 숙면의 비밀, 그리고 심장을 해치는 불면의 위험까지. 처음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심장과 수면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잠은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며 멜라토닌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합니다. 짧은 낮잠마저도 심장을 지켜주는 힘이 있지요. 반대로 나쁜 잠은 고혈압을 만들고, 무호흡은 심장을 짓누르며 불면은 부정맥으로 이어지고, 밤마다 깨는 습관은 뇌와 심장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잠을 부르고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다. 나는 오늘부터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나눔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심장을 지키고 숙면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밤의 깊은 잠은 내일의 건강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낸다면 더 많은 밤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깊고 편안한 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